네, 여러분 안녕히 잘 쉬셨나요? 저 도저히 피곤해가지고 좀 자고 또 새벽에, 네, 새벽인가요? 그쵸, 오전 6시니까, 그쵸, 네, 이른 새벽에 녹화를 하는데, 자, 우리가죠. 네, 우리가, 네, 네, 행정법의 일반 원리에 대해서 배웠고, 네, 저희 이제 과목이 인간과 행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 삶의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즉 국가 안에 살고 있는 국민, 이 국민은 당연히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어떤 행정기관이나 행정주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걔네들이, 그러니까 행정이죠. 네, 걔네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네,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야 네, 국가를 잘 운영하고 또 국가에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근데 권한을 걔네들한테 주고 있는데 걔네들한테 권한만 주면은 당연히 국민의 어떤 기본적인 인권들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행정에 여러 가지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에 통제를 가하고 있는 그 제도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그 행정 안에, 즉 통제를 가하고 있는 그 제도의 밑바닥에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배울 이 법치 행정의 원리입니다. 네, 행정이 재량만 있다면 당연히 인간과 행정이라는 우리 과목의 취지에 되게 반하겠죠. 네, 인간과 행정, 즉 인간에게는 인간이 혼자 살 때는 사실은 행정이 필요가 없죠. 이해하시나요? 고립된 무인도에서의 인간의 한 명은 당연히 행정이 필요가 없겠죠. 네, 혼자 있으니까. 하지만 공동체 안의 삶에 있어서는 당연히 행정이 필요하겠죠. 이 공동체가 전체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즉 공익인 거죠. 근데 이 공익을 실현하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를 무한대로, 그렇죠. 무한대로 확장을 하다 보면 당연히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적당한 어떤 개인의 어떤 자유에 대한 제한을 걸어야 되는데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행위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어떤 제한을 걸고 당연히 그 개인 자유에 대한 제한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네, 공익, 네, 공익인 거지, 공익. 즉 행정기관이 하는 모든 행정 행위는 당연히 목적이 뭐냐, 공익 달성인 거죠. 공익 달성. 자, 이 공익 달성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쵸, 행정기관이 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그쵸, 네, 개인의 자유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는 상태겠죠. 그쵸, 개인의 자유를 무한대로 뭐죠, 확장해버리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겠죠. 즉, 그쵸. 자, 그러한 행정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행정기관에 어떤 권한을 뭐죠? 부여를 하는데 헌법에서, 그쵸. 하지만 얘네들한테 권한을 무작정 부여하면 결국엔 얘네들이 또 다른 폭력의 주체가 된다. 자,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니네들 자유, 니네들 재량으로 어떤 행정을 운영하지 말고, 행정 행위를 하지 말고, 그쵸, 법치 행정의 원리에 따라 니네들을 행정해라,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지금 배울 이제 법치 행정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행정은 법을 집행하고, 자, 그쵸. 행정은 당연히 법을 집행하겠죠. 우리가 상권 분립이라 해서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는데, 당연히 입법은 법을 만들고, 사법은 그 법을 잣대로 어떠한 사건들을 심판하고, 행정은 당연히 입법이 제정해 놓은 이 법률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가 바로 행정인 거죠. 행정, 그쵸. 자, 행정은 법을 집행하고, 자, 입법자의 규율에 기소. 왜 입법자의 규율에 기소가 돼요? 이 입법자가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가, 의회가 법을 만들기 때문에 기소가 되고, 자, 법에 의해 통제된다는 원리가 바로 이제 법치 행정의 원리이고요. 자, 행정은 법과 법률에 적합해야 된다. 그렇죠. 오토마이어라고 예전에 유명한 행정법 학자가 있는데, 오토마이어의 행정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행정은 의회가 제정해 놓은 법과 법률에 적합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게 바로 상권 분립의 취지에도 네, 맞는 거죠. 네.
자, 내용을 보시면 법치행정 원리의 내용을 보시면 1번 법률의 법규 창조력. 자,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 이거는 제가 앞 시간에 얘기를 했죠. 자, 우리나라 이 법은 법 단계로 나뉘죠. 제일 위에 헌법이 있고 그 밑에 하위의 법인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명령, 규칙, 조례 쭉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헌법을 포함한 모든 이 법률, 명령, 규칙을 다 포함해서 법령이라고 부르지만, 자, 헌법 바로 하위에 있는 이 법률은, 자, 의회, 그쵸, 국회에서, 즉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 그쵸, 우리는 법률이라고 부르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 이 법은 당연히 국회에서 정한 이 법률만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당연히 그 하위에 있는 명령, 규칙, 조례는 당연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나 의회 입법 원리 예외. 자, 법규 명령, 그렇죠. 저 위에서 봤죠. 1차시 때. 자, 의회 입법의 원리의 예외 중에, 네, 법률 외에 이제 법규 명령도 있고, 그다음 비상입법, 그렇죠. 조례 등이 있지만, 자, 법률의 위임 근거에 의해서만 행정권이 제정이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즉 행정기관이, 그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정행위를 하는데, 당연히 이 행정행위를 뭐라 그랬죠? 공익목적 달성이라고 그랬죠. 그쵸? 공익목적 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민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거죠. 다 같이 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려면 당연히 의회가 제정한 뭐죠? 이 법률로만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꼭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법규 명령이나, 그쵸, 법규 명령 등 이하에서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꼭 법률만, 물론 원칙은 법률이지만 법률에서 밑에 하위의 법령에 위임이 있으면 돼요. 자, 이것은 뭐죠? 밑에 명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뭐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법률에서 밑에서 위임하는, 밑에 법에 위임하면 그 밑에 법도, 즉 하위의 법도 당연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즉 의회 입법 원리의 예의죠. 네, 법규 명령이라든지 비상입법, 조례 등이 있지만, 그쵸. 자, 이런 것들은 법률의 위임 근거에 의해서만 행정권이 제정된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만, 자, 행정에게, 자, 이 권한을 주는 이 행정권을 제정할 수 있는데, 그쵸? 그래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약간 부과해서 다 같이 잘 사는 공동체 삶을 만들고, 그게 바로 곧 행정기관이 뭐죠? 행정행위를 하는 목적, 즉 공익 달성인 거죠. 이해하시나요? 근데 그게 꼭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 명령, 비상입법, 조례 등으로도, 자, 행정권이 제정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거죠. 자, 하지만, 네, 관습법도 예외이다. 관습법, 즉 국민 다수의 법적 확신이 있는 관습도, 네, 예외적이다. 네,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자, 법률 우위의 원칙. 자, 소극적 의미의 법률 적합성 원칙. 자, 오토바이 아저씨가, 자, 법률 적합성 원칙을 얘기했는데, 이 법률 적합성 원칙은, 자, 국가가 행하는 이 행정. 자, 행정은 당연히 이 법과 법률에 적합하여야 된다. 이런 거죠. 네. 자, 법률의 우위라는 것은 뭐냐면, 자, 소극적 의미의 법률 적합성 원칙인데, 자,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다른 국가 의사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반해서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게 법률 우위 원칙이죠. 네. 그러니까 의회에서 제정한 이 법률만이, 그쵸? 그리고 이 법률에서 위임해서 그 부여한 그 행정권만이, 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데, 자, 이 법률이 당연히 다른 국가 의사, 그쵸? 다른 행정기관의 어떤 재량이죠. 이 재량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이 모든 행정작용은 당연히 법률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법률이 규정한 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자, 행위 의무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부작위 의무도 포함한다. 자, 이 법률 우위 원칙은, 자, 다시 말하면 소극적 의미의 법률 적합성 원칙인데, 자, 그쵸. 네.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다른 국가 의사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행정은 법률에 반해서는 할 수 없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 법률이 규정한 대로 집행해야 된다. 그런 거죠.
소극적 의미잖아요, 이게. 그쵸? 무엇인가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통제하고 있어요. 즉, 행정은 법률이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니네는 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니네들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이 규정한 대로만 집행하니까 수동적이죠. 피동적이고. 즉, 우리는 이걸 말이죠. 소극적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적극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정해진 데서만 나는 그냥 피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법률 우위의 원칙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극적 의미의 법률 적합성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법률이 규정한 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행위 의무와, 그쵸? 자, 법률은 당연히 위반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부작위 의무를 포함한다. 그쵸? 법률에 정해진 대로만 하고, 자, 너네들은 법률에 정해진 대로 하고, 이 법률에 정해진 그거 아니면 하지 마. 이런 거죠. 뭐뭐를 하지 마. 즉, 법률에 정해진 대로만 니네가 행동을 하고, 그쵸? 행정행위를 하고, 야,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니네 그냥 하지 마. 그런 거죠. 자, 부작위인 거죠. 그쵸? 뭘 하지 마. 이런 거죠. 즉, 부작위 의무도 포함한다.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 법률의 범위란 헌법, 법률, 벽구명령, 불문의 법원칙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쵸? 그쵸. 원래는 법률로만, 그쵸, 공익 목적을 달성하는 행정행위, 즉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 법률은 당연히 뭐죠? 국회에서 정한 이 법률만 가능하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의무를 부과하고. 근데 당연히 그 상위 헌법은 당연히 가능하죠. 법률보다 상위 헌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 법규명령에는, 그쵸, 법률에 위임 있으면 가능한 거죠. 그쵸? 그리고 불문의 법원칙도 당연히 또 포함이 됩니다. 이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 이 법률에서 이 법률의 범위란.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자, 법률 우위의 원칙 위반 시 행정입법은 무효이다. 그렇죠? 뭐냐면 법률에서 이제 명령인 거죠. 자, 행정입법은 뭐죠? 행정입법에 크게 세 가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게 행정입법인 거죠. 그렇죠? 자, 법률 우위의 원칙 위반 시 당연히 이 명령은 법률보다 하위의 법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급 법령인 법률에 적합해야 되는데, 그렇죠? 당연히 법률 우위의 원칙을 위반하면 행정입법은 무효가 되겠죠. 예, 취소가 아니고 무효가 됩니다. 원래부터 없었던 거죠. 취소는 원래 효과를 발생했는데 처음 시점으로 되돌린다. 네, 되돌리는 거면, 자, 무효는 아예 없었던 일인 거죠. 네. 자, 그리고 공법상 계약은 원칙상 무효가 되고요. 뭐죠? 법률 우위의 원칙이 위반한, 네, 공법상 계약은 원칙상, 네, 무효가 되고, 자, 동원칙이 위반되는, 자, 행정작용은 무효나 취소의 대상이 된다. 네, 그렇겠죠? 네. 자, 두 번째로 이 법치행정의 원리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법률 유보의 원칙인데, 자, 적극적 의미의 법률 적합성 원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법률 우위의 원칙은 당연히 법률에 정해진 대로만 하고 법률에 위반하지 마라. 그래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니까 이게 소극적 의미의 법률 적합성 원칙이라면, 자,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적극적 의미의 법률 적합성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뭔가가 된다는 거죠. 그쵸? 자, 자, 일정한 행정작용은 법률에 수권이 있어야만 한다. 즉, 그렇죠.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되게 편합니다. 네. 대통령이 막 무작위로 막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전 저렇게 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자, 대통령도 뭐라고 그랬죠? 행정기관이고, 자, 1인이 있는 행정기관, 즉, 독임제 행정기관이라고 얘기했죠. 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모든 것들은 뭐가 돼요? 행정기관이니까 행위가 되고, 그 행정행위가 국민에게 미치니까 당연히 행정작용이 되겠죠. 그쵸? 근데 이런 모든 행정기관의 행정행위, 즉, 그래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행정작용은, 자, 법률에 수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즉,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법률에서 하라면 하고, 말하면 말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은 대통령이 자의로 하는 것 같지만, 당연히 대통령이 하는 그 행위 밑바닥에는 뭐가 있다? 법률의 근거가 있다. 법률의 근거. 그쵸?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일정한 행정작용은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된다. 어떤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행위를 해서, 자,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을 하고 싶으면 당연히 법률에서 그러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적용 범위는 학설에 좀 다른데, 자, 침해 유보서를 먼저 보면, 침해 유보, 자, 행정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이게 바로 침해 유보설입니다. 즉,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쵸 의무를 부과하는 게 바로 침해인 거죠. 국민의 기본권한 침해죠. 이 침해를 하려면은 당연히 법률의 유보가 된다 그렇죠. 법률의 근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유보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풀면 이거를 행정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유효한다. 이게 바로 이제 침해 유보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오늘날에는 이 침해 유보는 널리 인정되지만 자 이 설에 따르면 자 급부 행정의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불효할 수도 있는데 이런 데서 핀트가 나가는 거죠. 야 침해 유보설은 진짜 딱 생각해보니까 맞는데 자 오늘날에 이 침해 유보는 널리 인정이 돼요. 그쵸? 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야 반드시 야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법률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되지. 그쵸? 이 법률은 당연히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그쵸? 근데 자 이 설에 따르면 자 급부행정 국민에게 무언가를 자 나눠주고 일어난 이 행정의 경우에는 자 법률의 근거가 불효한 때도 있습니다. 즉 침해 유보설을 주장을 하게 되면 자 급부행정에 있어서의 어떤 핀트가 나가는 거죠. 네, 안 맞는 거죠. 급부행정 같은 경우에는 자 법률의 근거가 불효한 즉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자 두 번째로 전부유보설입니다. 자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를 유효한다. 그쵸? 자 침해유보설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만 네 법률의 근거를 유효한다는 거고 자 전부유보설은 뭐냐면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를 유효한다. 즉 모든 행정의 자유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이나 그렇죠. 행정이 어떤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서 니네 재량은 없어. 무조건 법률이 정해진 대로 해. 어떤 행정이든 급부행정이든 유도행정이든 계획행정이든 다 법률에 정한 대로 해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이상적인데 자 현실적으로 법 기술상 불가능하다. 자 가능하다 해도 행정의 경직성이 초래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든 경우를 상정해 놓고 법률을 제정해서 행정이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거기에 보면 법률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전세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법률을 이렇게 뭐죠? 규정을 해도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가능성까지 대비해서 법률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즉 법 기술상 불가능하다고 하죠. 법을 제정하는 그 기술상 이미 그런 건 불가능한 거죠. 그쵸? 세상이 계속해서 복잡 다단하게 변하고 오늘은 정말 완벽한 법이지만 내일은 또 사회가 변하면 완벽한 법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너무 빠르게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즉 법 기술상 그렇게 규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혹시나 모든 것들을 그쵸? 모든 것들을 다 법률이 규정한다고 해도 그쵸? 행정의 재량을 조금 빼고 나면 자 행정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무슨 말이죠? 모든 것들을 다 법률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법률의 근거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래도 뭐죠? 행정을 하다 보면 즉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 행위를 하다 보면 그쵸 행정청이 재량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법률이 다 네, 규정할 수 있겠어요. 혹시 규정할 수 있다 그래도 행정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거죠. 행정은 그냥 법률이 정하는 대로 딱딱 움직이면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경직성인 거죠. 나의 주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법률이 정해진 대로 하면 돼요. 이거를 조금 좋게 해석해서 국민에게 이익이 조금이라도 되는 쪽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뭐냐면 법 기술상으로도 그렇게 하는 건 모든 상황을 규정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혹시나 규정이 가능하다 해도 행정의 자유를 빼고 나면 자 행정청이 이렇게 해석해서 국민에게 조금 이익을 주고 싶어도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즉 행정의 경직성이 초래된다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본질성 이론이라는 학설인데 자 중요사항 유보설입니다. 자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과 그 다음에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은 직접 국회가 정한 법률로 정해야 된다. 그쵸? 무슨 말인지 아나요? 의회 유보설인 거죠. 자, 본질성 이론에 따르면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은 직접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의회 유보설인 거고요. 자,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판례로 형성된 이론인데, 자, 우리 헌재와 대법원도 자, 지금은 본질성 이론에 한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법률 유보의 원칙을 하고 있죠. 법률 유보의 원칙에
관한 학설인데, 네, 세 번째 본질성 이론에 대해서 하고 있고, 자, 우리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이 본질성 이론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고 있냐? 법률 요구 원칙에 대해서, 자,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사항들,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은 당연히 뭐죠?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죠.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법률유보 범위뿐만 아니라 법률유보 강도도 규율하는 이론이 바로 본질성 이론인데, 그러나 무엇이 기본권과 공동체의 중요한 사항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자,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 본질성 이론을 수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법률유보 원칙, 즉 그 다음에 법률우위의 원칙에 관련 판례를 하나 보면, 자, 텔레비전 방송률 수신료 사건. 자, 오늘날 법률 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쵸?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그쵸? 이거죠. 본질성 이론. 네.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회 유보의 원칙이고, 그쵸?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고, 그치? 법률 우위의 원칙, 네, 이 원칙은, 자, 형식적 의미의 법률 적합성 원칙이라고, 소극적 의미의 법률 적합성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단순히 오늘날의 행정은 법률의 근거만 두는 게 아니고, 그쵸? 법률의 근거만 두고, 그 다음에 행정이, 그래, 이 법률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하면 돼, 이렇게 소극적인 어떤 법률 적합성 원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쵸? 자,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인 거죠. 그쵸?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의회 유보의 원칙인 거죠. 자, 의회 유보설, 그렇죠? 자,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은 뭐죠?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한다, 그런 거죠. 네. 자, 그런데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의 저작권 보장의 측면이나 한국방송공사에게 보장된 방송 자유의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그렇죠? 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자,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헌법 제23조가 정한, 네, 재산권 보장하고 있는 이 재산권 보장의 측면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런 돈이 들어와야 한국방송공사가, 그렇죠? 방송 자유의 측면에서, 그쵸? 네, 방송공사가 돈이 있어야, 네, 방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한국방송공사에게 보장된 방송 자유의 측면에서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는 거죠. 뭐가? 이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가. 자, 그리고 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납부 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자,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 중요한 사항이므로, 그쵸? 수신료 금액이 그런다는 거죠. 자, 국회가 스스로 행해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 헌법재판소와, 자, 대법원은 뭘 따르고 있어요? 자, 이 본질성 이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들은, 자,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자, 의회 유보설의 입장에 있는데, 그쵸. 당연히 수신료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인 거죠. 이 수신료 금액이. 따라서 국회가 스스로 행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 금액의 결정에서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당연히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반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러분.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자, 뭐죠? 법치행정의 원리 중에 두 번째인 법률 유보의 원칙에 관해서, 자, 본질성 이론에 따르고 있는 거죠. 즉 뭐냐면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중요한 결정, 그쵸? 그런 것과 그다음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은, 야,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라, 이런 거죠. 국회가 니네들이 정해라, 이런 거죠. 니네들 밥 먹고 뭐 하는 거냐, 니가 정해라. 근데 이 뭐죠? 텔레비전 수신료, 그렇죠? 텔레비전 수신료, 이 수신료도 당연히 재산권에 관련되는 거죠.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즉 재산권, 헌법 23조가 우리의 재산권을 보장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즉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한국방송공사가 뭐죠? 방송을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보도를 자유롭게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데, 자 그렇게 본다면은 당연히 이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인데, 그렇다면 이 수신료 금액은 당연히 국회가 결정해야 되지 왜 방송공사가 결정해서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거냐 이런 거죠. 틀렸다 이런 거죠. 이거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한다. 자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하고 이제 세 번째 네, 판례들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네 시험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네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네 이해가 가실 문제입니다. 네. 네 잠깐 쉬었다가 네 3차 시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3차 시에는 네 3강 네 3강을 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좀 어려우신가요? 어떻게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죠. 네, 결국에는 우리가 국가라는 이 공동체 안에 살고 있고, 그렇죠. 이 공동체 안에 살기 위해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양보가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조금 양보하고 타인이 나를 위해서 조금 양보하고, 즉 본인이 그쵸 자유라는 이 자유권을 무한대로 하고 싶은데, 자 그런 무한대로 하는 것은 무인도에서는 가능하고 혼자 있을 때, 그쵸. 자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으면 당연히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는데, 즉 뭐죠? 나의 자유권이 조금씩 제한이 되는 거죠. 자 그거를 누가 틀어주고 있어요? 국가, 즉 행정이 틀어주고 있는데, 그렇죠. 자 행정은 그만큼 권한이 있어야 우리의 자유를 조금씩, 모든 사람의 자유를 조금씩 제한해서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국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러한 평화, 번영과 안전을 위해서, 즉 공익 달성을 위해서. 근데 국가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폭력의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국민의 기본권을 마구 유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죠? 국가 행정은 니네가 마음대로 하지 말고 뭐죠? 네, 법치 행정의 원리, 즉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니네가 해라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 중에서도 이 법률 위반의 원칙, 즉 적극적 의미의 법률 적합성 원칙에는 뭐 어떤 거 있냐면, 야 우리나라는 뭐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번질성 이론에 따르고 있습니다. 자, 법률 위반 원칙 중에 번질성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즉 공동체의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국회 니네가 직접 결정해라 이런 거죠. 딴 놈한테 맡기지 말고. 죄송해요. 놈이라 그래서 네. 저도 모르게 네. 딴 사람에게 뭐 이상한가? 네, 딴 기관, 딴 사람, 네, 에게 맡기지 말고 니네가 직접 해라 이런 거죠. 네, 근데 방금 우리가 봤던 이 텔레비전 이 수신료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직접적 관련도 있고, 그 다음에 방송 자유 측면에서 관련도 있어서 이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가 그렇죠 직접 수신료를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방송공사가 정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자 승인한 그 행위는 당연히 법률 위반 원칙에 위반된다. 자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잠시 쉬었다가 네 3차 시에는 3강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명절 인사도 안 하고 막 강의를 먼저 시작한 것 같네요. 제가 1차 시 때 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요즘에 네, 어제 일어났던 일도 네 까마득한 먼 옛날 같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어제 제가 녹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녹화가 한 몇 주 전에 한 것 같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요즘에 혹시 여러분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예전에는 술을 제가 거의 안 먹었어요. 그래서 안 먹었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이제 네 술이 땡긴다. 네. 네, 뭐 땡긴다 그래서 엄청 막 술큰이 아니고요. 가끔씩 예전에는 거의 1년에 한두 번 정도 제가 술을 조금씩만 먹었는데 요즘에는 좀 겉멋이 들었나? 네,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먹는데 뭐 식당 가서 먹는 게 아니고요. 그냥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사다가 네, 집에서 그냥 혼자 네, 맥주 한 캔씩 마시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서 기억력 감퇴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래도 네, 혹시나 네,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적당한 음주가 좋은 것 같아요. 제 몸에는 네, 뭐 1년에 한 뭐 몇 차례 먹는, 즉 1년에 연중 행사가 네, 술 먹는 일이었는데 요즘에 뭐 일주일에 뭐 맥주 한 캔 정도 계속 먹으니까 예전보다는 되게 많이 먹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는데
네, 여러분들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떤 것들이 혹시 건강이나 또 여러분 어떤 삶에 방해가 된다면 조금씩 줄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잠시 쉬었다가 네, 3차 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